자, 이 시간에도 내 몸 혁명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사 이상 체중을 건강 체중으로 돌려놓는 구체적인 방법 알아볼 텐데요. 자, 두 번째로 운동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운동은 최고의 명약. 운동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한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운동만큼 강력한 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운동의 역할은 단순히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자극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많은 건강상의 이득을 가져오는데요. 체지방과 허리둘레를 감소시키고 심폐지구력을 강화하며 근육량과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혈압과 혈당은 물론이고 중성지방과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 지방간도 개선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만성염증이 개선이 되고 당뇨병과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든 다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약의 효능을 발휘하려면 용법과 또 용량을 제대로 지켜야 하듯이 운동 또한 이 용법과 용량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씩 복용해야 하는 혈압약을 먹기 귀찮다고 일요일에 한 번에 이 칠정을 복용하게 되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운동 또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운동 효과가 조금씩 누적되면서 효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운동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대개 트레이너와 근력 운동을 하면 운동 후 24에서 48시간 사이에 뻐근한 근육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운동으로 증가된 안정시 대사율은 약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지속되는데요. 48시간 이내에 다시 운동을 해야 한다면 주 4회 이상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 1회에서 2회 운동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3회보다는 4에서 5회가 훨씬 효과적이죠. 아울러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는 주 1회에서 2회 근육이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일을 갖는 것이 근육통과 또 근육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운동이 주는 건강 효과들을 살펴보면 체지방 감소, 심폐지구력 강화, 또 혈관 내피세포 개선, 혈당 저하, LDL 콜레스테롤 감소, 인슐린 저항성 개선, 지방간 개선, 또 당뇨병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 허리둘레 감소, 근육량 및 근력 유지 향상, 혈압 저하, 중성지방 감소, HDL 콜레스테롤 상승, 렙틴 저항성 개선, 또 혈당 조절 능력 개선, 만성염증 개선,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좋은 건 알지만 지금 여러분들 들으신 내용처럼 용법과 용량이 중요하듯이 주 1, 2회는 쉬어주시고 4에서 5회 정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운동과 호르메시스, 간헐적 단식과 또 운동은 양대칭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평상시 하루 3끼를 잘 먹다가 단식으로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서 에너지 밸런스를 또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것과 평상시 걷기 등의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다가 전력으로 뛰거나 계단을 빠르게 뛰어오르는 등 에너지 소모량을 늘려 에너지 밸런스를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것은 이 몸에 의도적으로 짧게 불편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호르메시스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메시스는 그리스어로 다극하다, 촉진하다라는 뜻으로 인간이 적절한 스트레스나 또 적은 양의 독소에 간헐적으로 노출되면 그로 인해서 더 큰 스트레스의 저항력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1888년 독일의 양리학자인 휴고 슐츠가 처음 이 호르메시스 현상을 관찰했는데요. 미량의 독성 물질은 호르몬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더 자라게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 호르메시스는 독소 혹은 스트레스에 대해 두 가지의 상이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노출해서 신체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은 스트레스 자극의 적응으로 예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 역시 이 호르메시스의 반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열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저산소 스트레스, 단화 스트레스, 근관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는 세포 내에서 신호 경로를 활성화하고 또 골격근에서는 생리활성 물질을 분비하여 유전자 발현, 적응 반응, 대사 조절 등을 촉진함으로써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호르메시스를 일으키는 간헐적 단식에 운동이 더해지게 되면 세포의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더욱 활달히 가동하게 되는 거죠. 자가포식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대사 이상을 확실히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병행하길 권합니다. 자, 그러면 자가포식 활성화로 산화 스트레스, 만성염증 등이 줄어들게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지방간도 개선되고 또 당뇨병 등 대사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뀐다. 운동의 효과는 운동할 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근육의 당 대사와 지방 대사를 개선시킵니다. 앞서 말한 이 대사 유연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더 쉽게 말해서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심폐지구력과 근골격계의 적응 반응이 향상됩니다. 근골격계의 적응 반응이란 강도 높은 운동을 오랜 시간 동안 했을 때 생성되는 이 활성산소에 대한 저항력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인슐린 감수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게 해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골격근의 인슐린 저항성 및 식후 혈당 조절이 개선되어 당뇨병에서 멀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골격근이 포도당을 유입하는 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인슐린 자극으로 포도당을 유입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운동, 골격근 수축을 통한 유입입니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 자극 없이도 골격근이 포도당을 유입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합니다. 운동 자극으로 활성화된 포도당 유입은 운동 후 수시간 지속되며 이것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 효과를 냅니다. 근력 운동.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중량 운동을 하면 새로운 근육세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근원 섬유가 많아지면서 기존 근육세포의 사이즈가 증가합니다. 근력 운동, 즉 저항 운동을 꾸준히 해서 생기는 근골격의 적응 반응은 근육량 크기에 관계없이 향상이 됩니다. 즉, 근육량 증가와 무관하게 근육의 대사 기능이 개선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산소 운동 유무에 관계없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도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안정시 대사율이 증가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므로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거나 유지하면 나이 들어도 대사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노화로 인한 각종 만성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도 근력 운동만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유산소 운동과 칼로리 제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최근 보고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근력 운동만으로도 내장 지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만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경우에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만 하는 경우보다 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 효과는 잘 챙겨 먹는 식이요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력 운동이 당 대사 개선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글리코겐 보관 창고가 커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비축하는 창고는 간과 골격근입니다. 간은 창고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만 골격근은 근육의 양을 늘림으로써 얼마든지 창고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 대사에 유리합니다. 탄수화물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면 근력 운동을 통해 지금보다 근육량을 더 늘리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근육 내 지방산 연소가 줄어듭니다. 반면 근력 운동을 하면 지방산 연소가 늘어나면서 대사 유연성이 개선됩니다. 근육 내 지방이 줄어들고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테크보다 근테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골격근 내에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전사 조절 도움 인자가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기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활성화된 이 물질은 핵으로 이동하여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 조절 도움 인자로 작용합니다. 운동으로 골격근 내에 이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의 증가는 물론이고 항산화 효소의 발현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게다가 포도당을 골격근으로 유입하는 데 필요한 GLUT4 이 단백질 발현도 증가시킵니다. 이를 통해 골격근의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확실히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고강도 운동을 해서 근육 피로와 근육 손상이 오면 반대의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하고 또 인슐린 감수성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면서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츰 근골격의 적응 반응이 강화되면서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와 또 당뇨병 학회에서는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을 위해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적어도 주 4회 이상 총 150분 이상 실천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둘 중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체지방, 내장지방, 당화 혈색소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적합한 가성비 높은 운동. 건강과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인 운동이 많겠지만 내가 주로 처방하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짧은 시간 동안 저산소 상태를 유도해 자가 포식 자극을 일으키게 하는 운동입니다. 투자 시간 대비 효율이 좋아서 운동할 짬을 내기 어려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적합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근육은 유산소 역치를 넘어 젖산 생성이 증가합니다. 숨이 차면 천천히 걷거나 쉬면서 맥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고강도 운동으로 맥박을 올리게 됩니다. 맥박이 올라가도 호흡이 가빠지는 맥박이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내 몸에 의도적으로 저산소 상태를 유발한 것으로서 자가포식 반응을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 고강도 운동은 시간을 길게 갖는 것보다 강도를 높여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강도가 올라갈수록 운동의 효과는 커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이 고강도일까요? 만약 운동을 5분 이상 지속했다면 고강도 운동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든 경사를 높이든 해서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자극이 돼야 합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집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중간에 회복 시간을 주면서 3회에서 7회 반복하는 것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시속 8에서 12km로 30초에서 1분을 뛰고 또 숨이 차면 속도를 5km로 낮추어 2분에서 3분 걷다가 호흡이 돌아오면 다시 속도를 높여 뜁니다. 이때 이전 고강도 운동으로 숨이 덜 찼다면 속도를 조금 더 올려봅니다. 고강도 운동은 실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스쿼트 동작을 10회에서 20회 시행하고 1분에서 2분 쉬었다가 또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시간보다 강도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워밍업을 포깅을 하더라도 30분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근육세포의 마이오카인 분비를 강하게 자극해 대사 유연성을 높여주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개선시킵니다. 유산소 운동에 비해 심폐지구력을 빠르게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 증가, 지방산 연소 증가, 또 GLUT4 발현 증가 등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고강도 운동 중에는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포도당 유입이 증가합니다. 고강도 운동 중에는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포도당 유입이 증가합니다. 운동 후에도 카테코라민 분비가 지속되면서 운동 효과가 24시간 이상 유지됩니다. 운동을 끝내고 1시간 후에는 성장 호르몬이 운동 전에 비해 10배까지 증가해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는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됐는데요.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던 비만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2주간 6회 했을 뿐인데도 심폐지구력, 인슐린 저항성, 대사 유연성이 의미 있게 개선됐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령이거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시하에 시행해야 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에서 도구 없이 스쿼트를 응용해서 실시해도 되고 또 공원에서 달리는 속도에 완급을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법은 많은데요. 고정식 자전거와 또 트레드밀, 계단 오르기, 스쿼트 점프 등을 응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먼저 고정식 자전거. 30초간 숨이 턱에 찰 정도로 페달을 가능한 한 빠르게 힘들게 밟습니다. 그러고 나서 2에서 4분간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서 숨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또다시 30초간 페달을 빠르게 힘들게 밟습니다. 다시 2분에서 4분간 페달을 천천히 밟습니다. 자, 이것을 15분에서 30분 동안 반복하면 됩니다. 트레드밀 5분 정도 워밍업으로 시속 5에서 6km 걷습니다. 30초에서 60초를 시속 8에서 12km로 숨이 턱에 찰 정도의 강도로 빠르게 뛰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1분에서 3분간 시속 5km로 걷습니다. 이것을 10분에서 20분 동안 반복합니다. 계단 오르기 5에서 15층을 가급적 빠른 속도로 걸어 올라갑니다. 숨이 턱까지 차면 천천히 걸어 내려오거나 숨이 턱까지 차면 천천히 걸어 내려오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숨이 돌아오면 다시 계단을 빠른 속도로 걸어 올라갑니다. 이것을 15분에서 30분간 반복합니다. 스쿼트 점프. 스쿼트를 했다가 일어설 때 살짝 두 발을 떼면서 점프합니다. 가급적 빠른 속도로 30에서 90초간 이 스쿼트 점프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30에서 90초 동안 제자리 걸음으로 가볍게 걸으면 됩니다. 이것을 10분에서 20분 동안 반복합니다.
자, 몸이 익숙해지면 이 운동 시간을 40초, 50초, 60초, 90초로 단계적으로 올려봅니다. 운동을 할수록 점차 이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심폐지구력이 좋아질수록 심박수의 회복 시간도 짧아집니다. 고강도 운동의 회복 시간을 줄여나가면 총 운동 시간을 늘릴 필요 없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의 강도가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용법과 용량에 맞춰서 그리고 좀 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